출발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몽이 아빠님, 그 여자 변호사 아군이라고 예, 김계현 변호사였죠. 뭐 그럴 수도. 예. 행동이 글쎄 결과적으로 윤석열한테는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 손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홍장원을 이렇게 좀 회유해서 자기 편한테 좀 유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각을 세운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각을 열심히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군이다 라고도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김종숙님, 정영식하고 친척이라던데요. 친척은 아닙니다. 자, 그 얘기는요, 제가 오늘 세 번째 주제에서 같이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김계리군요. 김계현이 아니라 김계리 변호사. 예. 오탈자가 있었는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맞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 얘기는요, 세 번째 할게요. 첫 번째 주제, 더 좋은 주제,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극우는 지금 트럼프한테 매달리고 있지만 트럼프는 윤석열을 이미 버렸다입니다. 저기 극우들 집회 가면은요, 이게 미국에서 하는 집회인지 우리나라에서 하는 집회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미국에서 쓰는 그 트럼프가 대선할 때 쓰던 그 모자, 마가 모자라 그러나요? 그 마가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스탑 더 스틸 이래가지고 트럼프가 지난번 선거할 때 썼던 캠페인 할 때 썼던 그 손피켓도 쓰고 있습니다. 성조기 드는 거는 뭐 이제 너무 흔한 일이 돼버렸죠. 그리고 뭐 사진 같은 것도 막 들고 나와요. 윤석열이랑 트럼프랑 같이 이렇게 합성해 놓은 사진 이런 걸 막 올리기도 하고요. 마치 트럼프가 윤석열의 보호자 혹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짜증나요. 그죠? 아니 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대한민국 시민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왜 트럼프를 끌고 들어옵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극우들의 태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얘기들을 문제를 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슈를 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수입해 와가지고 미국 걸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식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성소수자 문제거든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 성소수자 문제 그닥 관심들이 다들 없었어요. 근데 성소수자 문제 이 얘기를 제일 먼저 끄집어내서 이거를 갈등 요인으로 만든 것은 극우들 쪽이었어요. 정광훈 같은 이런 사람들이 괜히 시덥지 않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학생 인권 조례를 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를 하면은 뭐 동성애를 합법화 시킨다는 둥 어떻다는 둥 뭐 이런 개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동성애 문제를 자꾸 사회적인 어떤 갈등 요인으로 끌고 오려고 합니다. 글쎄 저는 그 부분 도대체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뭐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되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그냥 논란거리 그냥 어떻게 보자면 그냥 가십거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라고 해서 딱히 큰 차별을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요. 동성애자다 그러면
내 가게에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내 식당에 동성애자 출입 금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동성애자 입장에서는 엉뚱하게 자기가 차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는 내 가게 들어오지 마. 뭐 그렇게 합니까? 없잖아요. 미국의 그런 일을 제일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웨딩 케이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웨딩 케이크를 엄청 잘 만드는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나 봐. 근데 이분한테 동성애자 한 분이 나 결혼할 건데 이 결혼식 웨딩 케이크를 좀 만들어 주세요 부탁을 했나 봐. 그런데 이 사람이 떡 만들어 가지고 가져갔더니 이 사람은 보통의 경우 신랑 신부 있잖아.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신랑 이름 적고 신부 이름 적고 막 했는데 떡하게 가져갔더니 뭐야? 신랑 신부가 똑같이 여자이거나 신랑 신부가 둘 다 남자인 거야. 뜨아한 거지 이 사람이. 그러면서 나 이 케이크 못 팝니다 하면서 갖고 와버렸다는 거야. 안 팔아버렸대. 그것 때문에 이것이 과연 옳은 행동이냐, 이게 헌법적으로 미국 헌법을 침해한 것이냐 위반한 것이냐 아니냐 가지고 난리가 나요. 웨딩 케이크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 있어요? 없어. 그런 거 없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동성애 문제가 엄청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들 맨날 동성애 아이고,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미국을 그냥 뺏기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트럼프 뭐 선거운동 할 때 쓰던 피켓 갖고 오고 뭐 쓰던 모자 갖고 오고,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뭐 윤석열을 구해줄 것처럼 막 이렇게 떠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미국의 유력 언론에서 기사가 납니다. 트럼프는 윤석열한테 관심 없다. 한국의 극우 진영에서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에이 그거 아니야 라는 기사가 납니다. 사실은 별 관심도 없다는 것이 그 기사의 내용이에요.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보도는 안 됐는데 이게 정말 얘네들한테는 좀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극우들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전한길이라는 사람 여러분 요즘 좀 이름값을 많이 날리고 있죠. 전한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윤석열과 트럼프가 함께 노벨상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윤석열이 트럼프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전한길이 이 트럼프한테 보내는 영상 메시지까지 만들었다고 하네요. 와, 이 사람 되게 웃기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퍼뜨리고 다니나 봐요. 윤석열하고 트럼프가 친하고 특히 윤석열이 트럼프를 사랑한다 뭐 그런 얘기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글쎄 뭐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좀 정상적인 사고나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 보니까 전한길뿐만 아니라 이 극우 쪽 매체에서는 꽤 여러 군데서 윤석열을 구해줄 거다.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나 봅니다. 글쎄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그냥 코미디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뭐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극우 쪽 집회하는 거 보면은 트럼프가 윤석열 구한다? 이거를 꽤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에도 보면은 그 폭동에 참여했던 주동자 한 사람이
피켓을 하나 들고 있었죠. 그 피켓이 뭡니까? 윤석열, 그 다음에 트럼프, 그리고 그 가운데 앨런 머스크까지. 예, 그 사람들의 사진을 막 걸어놓고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된다. 부정선거도 때려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내용을 이렇게 써서 그걸 피켓으로 들고 다니는 거 보셨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격렬하고 과격하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막 두들겨 깨고 막 하대. 그렇다시피 이 극우 쪽에서는 트럼프가 마치 구세주라도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찌감치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솔직히 트럼프는 윤석열보다 김정은한테도 관심이 있고, 트럼프 지가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는 윤석열하고 쇼부 보는 것보다 김정은하고 쇼부 보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얘기를 저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꽤 좀 머리가 돌아간다는 보수 쪽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꽤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극우, 이 전환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 얘기가 귀에 들어가질 않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이봉규인가? 뭐 그런 사람들도 마치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제하러 지금 당장이라도 올 것처럼, 며칠만 기다리면 트럼프가 군대를 끌고 와서 윤석열을 탁 해줄 것처럼 이렇게 떠버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그런 극우의 주장이나 믿음에 찬물을 끼얹는 보도가 하나 나왔죠. 자, 이 보도는요, 국민일보 보도예요. 뭐라고 되어 있다? 트럼프 한국 보수 요청에도 윤석열 구하기에 무관심한 이유는 FP 분석, 포린 폴러시, 외교 정책이라는 뜻이죠.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잡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신문입니다. 이 포린 폴러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국의 보수 진영은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제발 좀 구해달라고 막 이렇게 청원을 하고 이렇게 매달리고 있지만 트럼프는 별 관심 없어 라고 기사를 썼어요. 이게 이제 국내 보도에도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죠. 뭐 서울신문이나 국민일보 등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문화일보입니다. 문화일보는 엄청 충격적이었나 봐. 빨간색으로 속보라고 한 다음에 트럼프, 윤 구명에 관심 없다. 오히려 이재명과 더 가까울 수 있다. 또 있죠. 트럼프, 윤 구명에 관심 없는 듯 이재명이 더 가까운 동맹. 이렇게 국내 언론들이 이렇게 열심히 받아 썼어요. 되게 충격을 받았나 봐. 아니 이게 뭐 딱히 뭐 놀랄만한 일인가? 아니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구조하고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철저한 장사꾼인 트럼프가 괜히 남의 나라 국정에 개입해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감나라 배나라 할 이유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한테 무슨 큰 이익이 온다면 모를까. 딱히 큰 이익이 올 리도 없는데 왜 트럼프가 여기 끼어들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이렇게 미국의 포린 폴러시라는 언론에서 꼭 집어준 거예요. 특별한 내용 없어요. 트럼프, 윤석열한테 관심 없어. 가만 보면은 윤석열보단 이재명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별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뻔한 내용이야. 그런데 이게 오늘 난리가 났죠. 보수진영 보도, 특히 보수진영 언론에서 더 열심히 받아 썼습니다. 충격이란 얘기지. 그만큼 자기들이 더 충격을 먹었다. 이런 표정,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미국의 포린 폴러시라는 곳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 보시고 계신 이 사이트가 포린 폴러시, 그러니까 FP의 그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주요 기사로 하나 여러 개가 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사입니다. 예, 여기 노란색으로 아시아 더 패시픽이라고 돼 있죠. 아시아 앤 더 패시픽. 예, 아시아 태평양. 요 부분 이 기사가 바로 윤석열 관련된 기사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South Korean conservative maker desperate bid for Trump's aid. 뭐 어려울 거 없어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지금 애타게 도움을 원한다 이거야. 트럼프가 도와주기를, 트럼프가 구조해 주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fans of impeached president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think Washington can save him. 워싱턴이 윤석열을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떡하니 올라갔어. 그러니까 뭡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윤석열을 구해달라고 트럼프한테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있지만 막상 트럼프는 내가 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진도 보니까 참 그럴싸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기사가 꽤 길어요. 엄청 길어. 예. 우리식으로 하자면 꽤 긴 기사, 분석 기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5페이지, 그 잡지책 같은 걸로 5페이지 정도를 차지하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꽤 분량이 많죠.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한두 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꼼꼼하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한국의 극우 세력, 특히 나경원 얘기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나경원이가 멜라니아하고 이 친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멜라니아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나고 왔다는 둥, 만나러 갈 때 뭐 엄청나게 자기가 뭘 할 것처럼 막 떠버리고 갔다는 둥, 갔지만 아무 소득 없이 돌아왔다는 둥, 그런 얘기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왜 이럴까? 왜 미국이 한국 문제에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할까? 라면서 그 배경을 또 낱낱이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에 관심이 없다. 특히 윤석열한테 관심이 없고, 만약에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윤석열보다는 차라리 이재명한테 더 관심이 갈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달리 말하자면 트럼프가 이재명을 선택했다 이런 내용도 아니지만 적어도 윤석열을 버린 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이미 윤석열은 트럼프의 대화 상대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트럼프 혹은 미국에는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국힘당하고 극우 세력, 뭐 전광훈 이런 애들이 그렇게 트럼프한테 목을 메고 있으나 트럼프는 별 관심이 없다. 아니, 한국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제가 주목했던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맨 첫 번째 대목은 이 부분이에요. 이 기사 제일 말미에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대충 발음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대충 넘어갈게요. After all this, the better diplomatic ally for Trump may turn out to be Lee. 리는 이재명을 의미하는 거죠. 이재명이 더 나은 상대라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재명이 더 나은 상대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not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이 더 나은 상대라는 것을, 외교적으로 더 나은 상대라는 것을 트럼프는 이미 알고 있다. 이미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극명하게 다른 정치적 가치를 지녔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이재명하고는 극명하게 다른 정치적 가치를 가졌지만 둘 다 현실주의자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놀라운 파트너십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씁니다. 사실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잘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별로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말 그 파트너십이 잘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와 문재인 그리고 김정은 이 세 명으로 이어지는 협상 테이블이 잘 운영이 됐었습니다. 정말 극적인 성공까지 갈 뻔도 했죠. 아슬아슬하게 그 코수염 걔 때문에 일이 뭐 틀어지긴 했습니다만, 그것만 아니었으면 아마 일이 되게 잘 끝났을 거예요. 트럼프는 이처럼 현실주의자입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 미국한테 이익이 되는 거면은 기존의 어떤 질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상반되는 선택이라도 덥석덥석 할 수 있고, 아니 그 상반되는 선택, 기존의 어떤 질서와는 다른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현실주의자인 이재명이 낫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있어요. South Korea's liberals. 자, 일부 신문에서는 South Korea's liberals 이거를 한국의 좌파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국민일보는 이걸 좌파라고 보도를 했던데 아닙니다. 포린 폴러시에서는 리버럴, 자유주의자라고 했어요. 자, 한국의 민주당을 좌파라고 부르는 데는 일본의 산케이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당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그냥 자유주의 정당 리버럴이에요.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즈 리버럴, 한국의 자유주의자, 이거 그냥 진보 진영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의 이 민주화 운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해왔던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미국의 헤게모니로부터 좀 분리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좀 독립하려고 하고 미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대목이 재밌어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물려받은 진보 진영의 외교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을 트럼프에 더 가까운 실용주의자로 규정하면서 진영 논리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더 우선시했는데, 이는 윤석열의 선동적 외교 정책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선동적 외교 정책, 데마고기틱 디플로머시, 데마고기라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죠? 예, 이게 발음이 제가 안 좋다는 것만 이해하세요. 되게 그 경상도식인데 20세기식 발음이니까, 데마고기틱 디플로마시, 윤석열의 이 선동적인 이 외교 정책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 훨씬 더 트럼프와 가깝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트럼프에게 더 나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라고 기사를 쓴 겁니다. 보세요. 해외 외신들은 다 알고 있다니까. 진짜 대한민국한테 이익을 가져올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이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와 차라리 합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이다. 그런데 왜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준단 말인가?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죠.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계엄령 선포가 실패한 뒤에 탄핵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한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절박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뭐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미국에는 더 유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수주의자들이 열심히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제발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소용없다 이 얘기인 거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그냥 안 읽고 넘어갈게요. 자, 국민의힘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그들을 돕는데 관심이 없다. 윤석열의 정치적 자해 이 여파에 대해서 트럼프는 모두가 나를 혼란스럽다고 부르지만 한국을 보라고 짜증을 내기도 했다. 그러니까 야, 미국에서 트럼프는 정말 트러블 메이커 취급을 받고 있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를 아주 그냥 개망나니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라 그래? 야, 내보고 개망나니라 그러지. 한국 봐봐. 윤석열 보라는 얘기죠. 내가 저만큼 개망나니니? 자, 이 트럼프는 한국이 윤석열을 탄핵 안 한다면 윤석열을 만날 것이다 라고 농담하기도 했지만 한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서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날아온 한국의 보수 의원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다 읽어드린 게 아니고 몇몇 주요 부분만 뽑아서 전해드렸습니다. 확실하게 드러났죠. 미국과 트럼프 정부는 윤석열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이재명 쪽에도 관심이 많다. 차라리 이재명이 낫지 않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은 미국이 이재명을 선택했다라고 조금 오버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해석할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미련을 둘 이유도 윤석열을 구해줄 이유도 없다. 특히 트럼프는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국힘당 애들은 가가지고 트럼프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고 개지랄 난장을 떨었다는 거죠. 봐, 홍준표도 가지, 전광훈 가지, 나경원 가지, 윤상현도 갔나? 줄줄이 가가지고 트럼프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트럼프는 아는 척도 안 했어요. 오히려 윤석열 탄핵 안 되면 내가 만나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윤석열이 탄핵 안 되면 내가 만나볼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영어의 가정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어의 가정법 have 플러스 pp 다 나온다. have 플러스 pp if 하면서 have 플러스 pp 나오는 이런 미국의 가정법, 영어의 가정법은 뭡니까? 불가능한 거, 안 될 거를 가정을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게? 내가 새라면 날아갈 텐데 우리 가정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예시가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새라면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새가 될 수 없죠.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을 가정하는 거. 이게 가정법 아닙니까? 윤석열도 트럼프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if에 have 플러스 pp. 그럼 뭡니까? 가정법이야. 안 되는 거지. 이거 안 되는 거가 된다면 불가능한 게 만약에 된다면 내가 만나봐 줄게. 이 말이었단 말이야. 야, 윤석열 탄핵, 야, 그걸 어떻게 안 하겠어. 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만약에 안 한다면 만나봐 줄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가정법 아닙니까? 아이씨, 내가 참 이거 갑자기 영어를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그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트럼프의 말 뜻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이거 자체가 되게 좀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뭔데?
지가 뭐 전 세계 대통령이야? 그냥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왜 윤석열 구해달라고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냐고. 자존심도 없나? 진짜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맞서 싸우니까 참 우리가 매번 힘이 드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가지고 법원 기물을 때려 부시고 한밤중에 법원 곳곳을 헤집고 다니면서 때려 부시고 판사 잡으러 간다고, 판사 죽이러 간다고 그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이제는 헌법재판소 때려잡자는 식으로 하는 모양이 돼. 야,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모자란 사람이다. 사람들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언론들조차도 트럼프가 윤석열을 버렸다고 분명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제발 국내에 있는 이 분들, 극우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트럼프는 윤석열 구하러 안 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하러 온다는 거 그게 더 쪽팔리는 짓 아닙니까?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줘가지고 만약에 진짜 그래서 윤석열이 살아난다면 북한이 맨날 우리 보고 하는 얘기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다. 그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툭하면 우리 가지고 시비 거는 거 뭡니까?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한국은 미국과는 별개의 판단을 할 그게 안 된다. 독립 변수가 안 된다. 미국의 종속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트럼프가 만약에 윤석열을 구해줘 버리면 그렇게 우리를 비아냥대고 있던 중국이나 북한 말이 맞다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더 사실 더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게 정말 창피한 상황 아니에요? 제발 좀 이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참 안타깝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 한번 볼까요? 학고빵에